안녕하세요. 오늘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이민경입니다. 논문 발표를 위해 도움을 주신 저희 펀더멘털 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논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의 순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협업 필터링입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라라랜드와 척키스 50번째라는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저는 인터스텔라와 테넷 그리고 라라랜드를 시청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테넷, 라라랜드를 시청했습니다. 이때 가장 저와 유사한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려 3개의 영화가 겹치는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 이 사람이 그래비티 영화를 봤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 보지 않은 그래비티 영화를 추천받게 됩니다. 이처럼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란 유저의 히스토리에 의존해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저에게 알맞은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크게 네이버후드 메소드와 레이턴트 팩터 모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이버후드 메소드의 경우 유저와 아이템의 데이터를 직접 연관시키고 추천하기 때문에 쉽지만 너무 많은 계산 과정이 필요해서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앞으로 살펴볼 논문에서 언급하는 레이턴트 팩터 모델에 속하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넷플릭스 프라이즈 대회 논문 덕분입니다. 인용수가 무려 8,107회였습니다. PPT를 만들면서 찾아본 정보라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 논문의 말을 빌려오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유저와 아이템 간 상호작용에는 유저의 행동, 평점에 영향을 주는 잠재된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잠재된 요인을 고려하여 유저에게 적합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관계를 1차원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레이어에서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인수분해를 쓰는 방식인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채택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잠재 요인과 아이템 잠재 요인으로 그 행렬을 인수분해해서 값을 추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넓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저와 아이템의 관계를 리니어하게 1차원 레이어에서 다 담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은 잠재 요인들을 리니어하게 결합하는 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저 아이템 행렬을 통해 유저 간 유사도를 계산하면 유저 2와 유저 3의 유사도가 66%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유저 1과 2, 마지막으로 유저 1과 3 순서입니다. 이를 유저 잠재 공간에 표현하면 그래프는 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됩니다. 이때 새로운 유저 4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4를 다른 유저들의 유사도와 계산을 해보니 유저 1과 유저 1과 유저 4가 가장 유사하며 그 다음으로 유저 3, 그 다음으로 유저 2 순으로 유저 2가 유저 4와 가장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존에 있는 유저 잠재 공간에 표현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P4에 두면 P1하고는 거리가 가장 가깝지만 P3보다 P2와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P'4에 두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유저 아이템 관계를 리니어하게 표현하려고 하니 성능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유저가 나타나면 저차원 공간에서 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뉴럴 CF라고 말하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자유도가 훨씬 높은 딥러닝을 사용해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즉, 유저 아이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인베딩 공간에 표현하기 위해 논리니어란 요소도 표현할 수 있는 딥러닝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는 메인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베딩과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럴 CF의 경우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세팅에 순수히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유저와 아이템 아이디만 입력 피처로 사용하여 희소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유저 인베딩은 레이턴트 팩터 모델에서 유저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저 인베딩과 아이템 인베딩은 잠재 벡터를 예측 값에 매핑하기 위해 멀티레이어 뉴럴 아키텍처로 구성된 뉴럴 CF 레이어에 입력하게 됩니다. 즉, 이때 자유도가 높은 뉴럴넷을 사용한 CF는 레이어마다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의 특정 잠재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뉴럴 CF 레이어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 X는 레이어 X의 차원은 모델의 카파빌리티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만든 뉴럴 CF를 Generalized Matrix Factorization과 통합한 모델입니다. Generalized Matrix Factorization은 리니어라고 고정된 특징으로 인해 유저 아이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에 반면 뉴럴넷을 적용한 뉴럴 CF의 경우 논리니어라고 플렉시블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각 모델이 서로 다른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의 경우 다른 피처 없이 딥러닝을 잘 사용해서 학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저 아이템 간 복잡한 관계까지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지만 유저 아이템 각각 인베딩하는 기존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행렬 구조이기 때문에 유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잘 나타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오늘 발표의 메인 논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그림과 같이 일반적인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그래프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노드는 유저, 오른쪽 노드는 아이템을 의미하며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아이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하기에 단순히 유저 1은 아이템 1, 2, 3을 소비했고 유저 2는 아이템 2, 4, 5를 소비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뉴럴 그래프 CF 논문에서는 이를 고차원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바로 하이 오더 커넥티비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저 2에서 아이템 2, 유저 1로 흐르는 흐름에서 유저 1과 유저 2가 아이템 2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1과 2를 통해 유저 1과 유저 2 간의 행동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건 역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나아가서 아이템 4와 유저 2, 그리고 아이템 2, 유저 1의 흐름을 통해 유저 2가 과거 아이템 4를 소비했고 유저 2와 아이템 2를 공유하며 가장 유사한 유저 1이 향후 아이템 4를 소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이오더 커넥티비티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3을 보시면 유저 1은 아이템 5보다 아이템 4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저 1과 유사한 유저 2 그리고 유저 3 둘 다 과거에 아이템 4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래프 뉴럴넷을 통해 유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과 비슷한 유저와의 유사성으로 유저에게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하고 동시에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선호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이오더 커넥티비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은 그러면은 시간순을 나타내는 건가요? 이게 시간수는 아니고요. 그냥 유저 1이
아이템 2를 과거에 소비했다. 유저 2가 유저 2가 아이템 2를 소비했는데 아이템 4도 과거에 소비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유저 1은 이걸 받고 유저 2는 이걸 받고 이런 형태로 그냥 그래프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보이는 그림대로에 만약에 유저 2가 유저 1도 소비한 적이 있다면은 유저 2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두 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유저 2가 유저 1을 소비했다면 아이템 1, 아이템 1. 아이템 1을요? 네네. 그러면은 화살표 제가 사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소비하게 되면 레이어 3에 별도로 표시가 되고 이건 역시 같이 공유한다라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네네.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저렇게 있는데, 저건 이제 소비하거나 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똑같은 그림을 유저 2를 중심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금 그림 유저 1으로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리는 기준은 그냥 이제 그 상태 혹은 뭐 그 시점에서 알고 싶은 유저를 중심으로 그리는 그림인 건가요? 네네. 결과적으로 유저 1이 미래에 어떤 아이템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지 추천을 받고자 유저 1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마다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유저 2가 나중에 소비하게 될 혹은 관심 있게 볼 만한 관련된 아이템을 추천하게 된다면 유저 2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밑으로 그래프가 더 아마 그려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베딩 레이어입니다. 일반적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처럼 각각의 유저와 아이템에 대해 인베딩하는 레이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이 뉴럴 그래프 CF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레이어이고 기존 논문들과는 가장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는 그래프 구조를 따라 협업 시그널을 캡처하고 유저와 아이템 인베딩을 개선하기 위해 그래프 뉴럴넷의 메시지 전달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레이어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First Order Propagation, 1차원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원 프로파게이션에서 유저가 아이템을 소비할 때 소비된 아이템 정보가 유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특정 유저가 아이템을 소비한 정보는 아이템 피처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이템 또는 유저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도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베딩 전파 레이어는 연결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인베딩 전파를 수행하고 메시지 컨스트럭션과 메시지 어그리게이션 두 가지 주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럼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의 두 가지 주요한 작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컨스트럭션은 아이템 정보가 유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즉, 아이템 자체의 어떤 정보가 유저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그때 아이템에서 유저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 메시지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아이템에서 어떤 정보가 유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협업 시그널 잠재 요인이라고 해서 협업 필터링 시그널이라고 해서 일종의 레이턴트 팩터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를 구성할 때에는 아이템 해당 자체의 값과 아이템과 유저의 연관성이 전달되는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스트럭션된 수많은 메시지들을 어그리게이션 합니다.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하면서 각각의 홈마다, 각각의 레이어마다 그 인베딩 전파 계층 이후에 얻은 유저의 표현 또는 아이템의 표현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요약하자면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는 유저와 아이템의 표현을 관련짓기 위해 주변 유저와 아이템의 1차 연결 정보를 명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프에서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노드와 엣지들을 만들고 이를 인베딩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다음 레이어로 인코딩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이면 하이 오더 프로파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상위 연결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하이 오더 프로파게이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하이 오더 커넥티비티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관련도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 요인을 인코딩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3옵 네이버스를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레이어 계층인데요. 이 해당 아이템 4가 인베딩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그 다음 레이어로 인코딩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이 오더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협업 시그널을 인베딩 전파 과정에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위의 그림처럼, 아이템 4가 명시적으로 유저 1에 인코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쌓아두면 잠재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협업 시그널이 표현 학습 과정에 원활하게 주입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인베딩을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유저랑 아이템 데이터를 스코어가 0부터 그러니까 1부터 5 혹은 유저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인베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몰라서요. 뉴럴넷의 인베딩으로 할 때요. 네. 이 밑에 레이어에서 이 위에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로 인베딩 할 때 말씀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인베딩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인베딩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닷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유저 인베딩과 아이템 인베딩을 이렇게 하나의 일천 행렬로 두고 이를 각각으로 이제 인베딩하는 형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저 1이 있고 어떠한 아이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점수보다는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소비를 했고 그 아이템은 또 어떤 유저에 의해서 소비가 되었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1, 2, 3, 4, 5 뭐 이렇게 점수처럼 레이팅돼서 나와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저 아이템 상호작용 그래프 상에 이들을 그냥 전파하기 위해서 인베딩된 요소라서 그냥 단순히 논문에도 단순히 그냥 일정한 형식으로 닷 프로덕트 같은 일반적인 MF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MF 모델과 유사하게 이를 인베딩을 하고 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에 목적 함수에 있어서 스코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코어는 이게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1부터 5라는 평점을 주거나 이런 건 맞나요? 아웃풋 레이어 쪽에는 결국은 이게 1부터 5점 평점을 줬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잘 맞추는 문제인가요? 그건 제가 이제 앞으로 레이어들 설명하면서 차차 설명해 갈 예정이라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끄고 들리는 중이네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지금은 괜찮으실까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유저 인베딩 벡터를 구성을 할 때 유저가 아이템을 그냥 소비했다, 소비 안 했다의 그런 정보 말고 유저가 이 아이템을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 그 수량에 대한 정보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자체가, 그냥 주변에 그냥 기타 다른 피처들, 다른 속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레이턴트 팩터를 추정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소비했다 이런 거 외에 기타 다른, 피처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쌓아두면 협업 시그널이 표현학습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여기에 라플라스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프로파게이션 룰을 이와 같은 수식으로 구현을 하면 모든 유저와 아이템에 대한 표현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뉴럴넷에 대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드 샘플링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논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지 않아서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리딕션 레이어입니다.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에서 나온 표현은 각기 다른 메시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저 선호도 반영에 서로 다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들을 마지막으로 콘캐티네이트하여 유저 또는 아이템을 위한 최종 인베딩을 구성하게 되는 레이어입니다. 마지막은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아웃풋 레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타겟 아이템에 대한 유저의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아웃풋 레이어를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닷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저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을 추천받게 됩니다. 이때 이 형식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선호도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논문에서 사실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랑 해당 논문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그 그래프 상에서 유저와 거리가 가까운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유저의 선호도가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입니다. 뉴럴 그래프 CF가 얼마나 좋은 모델인지 진행한 실험입니다. 이처럼 총 3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했고 무작위 선택 방식을 통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유명한 리컬과 NDCG를 사용했습니다. 리컬은 실제로 유저가 관심 있는 아이템 중 추천된 아이템의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이고 NDCG는 추천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래 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앞서 살펴본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과 뉴럴 MF 그리고 다양한 소타 모델들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그래프 CF 모델이 얼마나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논문에서 제안한 뉴럴 그래프 CF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여타 소타 모델인 CNN과 GCMC 모델과 우선 비교를 해보면 여러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쌓은 뉴럴 그래프 CF의 경우 고차원 연결성을 탐색할 수 있지만 반면에 CMM과 GCMC의 경우 1차원 아웃풋만을 활용한 모델이기 때문에 연결성을 탐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인베딩에서 협업 시그널을 캡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소타 모델로 핀세지 모델과 비교를 해봐도 멀티그레인드 표현을 고려하는 뉴럴 그래프 CF 모델이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전파 레이어가 표현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인코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통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 개수에 따른 성능 결과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 인베딩 전파 레이어 깊이를 늘릴수록 리컬과 NDCG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 오더 커넥티비티 모델링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추천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보시다시피 ELP 데이터의 경우 중간에 오버피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을 통해 오버피팅 방지 역할을 하는 2가지 드롭아웃의 효과를 역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논문에서는 노드 드롭아웃과 메시지 드롭아웃을 실제 모델링에 적용을 하여서 이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노드 드롭아웃의 경우 랜덤 셀렉션으로 노드를 선택해 제거하고 그 노드와 관련된 메시지 역시 전부 삭제하는 드롭아웃입니다. 이와 반면 메시지 드롭아웃의 경우 랜덤 셀렉션으로 선택은 하지만 메시지만 삭제하는 드롭아웃입니다. 이때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유저 또는 아이템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 즉 노드 자체를 삭제하면 특정 엣지와 노드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황색 선이 노드 드롭아웃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노드 드롭아웃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래프 뉴럴넷의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데도 노드 드롭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에포크의 리컬에 대한 테스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뉴럴 그래프 CF와 뉴럴 그래프 CF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보다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뉴럴 그래프 CF의 경우 모델 캐파가 좋고 인베딩 공간에서 인베딩 전파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을 통해서는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의 깊이가 인베딩 공간에서 표현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 유저 아이템 연결성은 인베딩 공간에서 서로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인베딩이 됩니다. 이때 별표가 유저이고 이 각각 색깔별로 동그라미들이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일한 유저가 소비한 아이템을 가진 포인트가 클러스터링을 다음과 같이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의 경우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를 3계층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뉴럴 그래프 CF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과거 아이템의 인베딩이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클러스터링이 훨씬 잘 되는 형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가 협업 시그널을 표현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논문은 인베딩 프로파게이션 레이어에서 메시지 컨스트럭션과 어그리게이션 과정을 통해 고차원 연결성 그래프를 만든 후 이 아웃풋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해서 유저 아이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그래프 뉴럴넷을 적용함으로 유저와 가까이에 있는 아이템들이 유저와의 유사도가 높다는 가정하에 추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나와 취향이 비슷한 철수가 본 영화를 추천받는 것이 나와 취향이 비슷한 철수의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 본 영화를 추천받는 것보다 더 제 취향과 잘 맞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그래프 뉴럴넷을 본 논문에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남기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마지막에 NGCF가 이제 네네. 수렴이 조금 더 빨리 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네, 수렴이 빨리 된다는 게 이제 NGCF 모델 용량 캐패시티가 좋다라는 의미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 그래프가 에폭이랑 리컬의 지표를 통해서 에폭의 수가 많아질수록 리컬의 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아시다시피 리컬은 실제 유저가 관심 있는 아이템 중 추천된 아이템의 비율을 평가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LP 데이터셋을 보시면 NGCF의 경우 훈련을 10회만 시켰는데 벌써 유저가 MF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관심 있는 아이템을 추천받은 확률이 높아지고 다시 말해서 MF의 경우 20회나 돌려야지 그때서야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을 추천받을 수 있는 반면 MGCF의 경우에는 10번만 훈련하면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아이템을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제가 그걸 표현을 수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에서 표현이 네네. 이제 수렴하는 에폭의 수가 그러니까 이제 더 빨리 수렴할 때까지 에폭의 수가 적다면은
그 네. 말 뜻이 이제 모델 용량이 좋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나요, 논문에? 네, 모델 카파빌리티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직역을 했는데, 네, 캐파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